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소통과 협상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릴즈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Mom? No more TV in this house. I'm selling everything. Anything that's not picked up, it's going in the dumpster. Get out! What is Mom doing? Nobody helps me in, and I'm tired of the attitudes. I've got to go. Go sell your dad's car in the garage. I'm tired of seeing it. Where are you going? Hey, Mom,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No! It is an absolute disaster in here. We're watching way too much TV. It's ruining our brain. We are going to clean until we can't clean anymore. 어떠세요? 빨래 개면서 청소하면서 막 화내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보면서 정말 우리 엄마랑 똑같다 싶었어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여기에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여성들이 흔히 겪는 소통 문제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왜 이렇게 폭발할까요? 처음엔 다 참아주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처음엔 묵묵히 시키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 결국에 한계치에 도달을 하면 폭발하고 번아웃 상태에 빠져서 에이, 이렇게 사느니 그냥 때려치고 말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엄마, 이모들, 여자친구들, 그리고 저까지 희생하고 참고 견디다 결국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거나 홧김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연인, 배우자 관계에서는 헤어져! 하고 터뜨리는 경우 주변에서 흔히들 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근본적인 소통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저 직장, 나라, 그리고 남편을 바꾸기만 한다고 이 참다 폭발하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팀이나 회사나 파트너를 바꾸는 것도 답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장기전이잖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참고 터지면서 번아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닌 조금 편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나의 권리와 나의 니즈를 소통하는 소통과 협상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 변화를 기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번아웃 없이 승진, 취업, 성과를 얻는 소통 협상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직장뿐만이 아니라 친구, 연애, 가족 관계에서도 존중을 받으며 관계를 개선하는 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먼저 앞서 본 릴스의 소통 방식의 문제점 3가지를 함께 짚어볼까요? 릴스 안에서 나온 소통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 해결보다 감정 배출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이 릴스에서 문제는 청소를 어떻게 같이 하느냐, 어떻게 엄마만 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데 엄마가 화를 내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쌓아두다 결국 한 번에 폭발하는 겁니다. 중간이 없이 어느 날 청소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터트려버리는 거죠. 꼴도 보기 싫은 니네 아빠 차! 다 팔아버릴 거야! It's an absolute disaster in here!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상대를 당황시킵니다. 상대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화내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우리 엄마가 지금 피곤하구나.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감정 지능, EQ가 높게 행동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영상 속 소통 방식의 두 번째 문제, 기준과 경계가 애매합니다. Nobody helps me!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하고 소리를 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죠. 심지어 아들이 엄마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나요? No!
하고 화를 냈죠. 상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미리 규칙을 정하거나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화를 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엄마가 정말 많이 피곤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억울함을 느끼며 상처를 받아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 영상 속 소통법 문제점 세 번째. 불만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계속 엄마 혼자 다 합니다. 속으로는 혼자만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불만이 쌓이는데 겉으로는 계속 혼자 다 하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좋은 엄마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릴즈 속에 소개된 이 엄마처럼까지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직장이나 가족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 이렇게 내 의사표현을 분명히 못하고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그러다 결국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폭발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여성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들에 특히 한국 여성들이 많이 공감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릴 때부터 참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people pleaser가 되기 쉬운데요. 여기서 people pleaser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무시한 채 일단 남들이 원하는 것들부터 최대한 맞춰주며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배려심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터집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참는 게 문제다가 아니라 참다가 결국 터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터져버리면 직장과 삶 속 인간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계속 참고 희생하고 맞춰주면서도 아무런 불만이 없고 부작용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관계에서 폭발해버리거나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작이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저 역시 가족들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홀로 해외에 나오게 되면서 낯선 세상 속에 이제 이방인 입장으로 무조건 내가 맞추고 참고 눈치 보며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잘 어울리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도움을 주는 게 최우선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제 니즈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직원, 많은 성취를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저는 점점 행복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저도 이렇게 긴 해외 생활 동안 억눌러 온 것들이 폭발을 했죠. 저의 폭발은 바로 다트머스 MBA 과정 중에 번아웃과 우울증에 빠져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는 이런 인생 포기 선언을 학장실에 가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이 코스의 챕터 두 번째 기초 체력 챕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번아웃으로 밑바닥을 찍고 난 후에 저는 살아온 방식들을 다시 바꿔야 했습니다.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해결책, 즉 존중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관계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다가 폭발하고 화병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병원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커리어와 관계 모두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수년간의 회복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부작용 없이 얻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소통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본 소통 기술에 이어 좀 더 고난이도의 소통이 필요한 직장이나 인간관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대립관계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관계를 지키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고난도의 소통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방법. 이것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인 여성분들이 커리어 성취를 포기하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과 자신의 니즈까지 존중받는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자,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소통법 첫째, 건강한 경계 설정, boundary setting입니다. 경계 설정이란 감정이 터지기 전에 내 니즈를 미리미리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참으면서 다 해주다가 아니 내가 니들 한여냐? 이러고 소리치기 전에 미리 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그리고 어떻게 나눌지 얘기를 해보자 라고 말을 하거나 직장에서는 맨날 시키는 일과 야근 같은 것들에 다 예스, 예스, 예스 하다가 병이 나거나 매니저 앞에서 울거나 회사를 때려치기 전에 미리미리 오늘은 제 우선순위가 이미 꽉 차 있어서 내일 오후에 시간을 확보해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은 불편하겠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센스 있고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이렇게 불편함 참아가면서 말하느니 그냥 내가 다 해주고 말지 이런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참고 살다가 터졌을 때 아까 영상처럼 그 데미지는 회복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처음 경계 설정을 할 때 그 잠시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참다 나중에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데미지가 덜 하고요. 경계 설정은 하면 할수록 더 늘고 직장 동료건 가족들이건 상대방이 결국 나를 더 존중하게 되는 지속적인 꼭 필요한 소통법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경계 설정을 못하는 직원의 76%가 번아웃을 경험했고 그중 80%는 결국 이직을 하거나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계 설정은 사실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소통법이에요. 상대의 입장에서도 사실 배우자건 가족이건 직장 상사건 동료건 명확히 니즈를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거나 무시를 하거나 싫어해서 괴롭히려고 야근을 시키고 막 청소를 요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들 각자 자기 살기 급급하고 다들 자기의 우선순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깊게 생각을 하고 싶어도 고도의 트레이닝과 EQ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직장 생활에서 보통 매니저들, 특히 중간 매니저들일수록 위와 아래로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자기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자기 팀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하게 신경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직원들이 먼저 나는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게 나의 우선순위이고 이건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건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 매니저들이 대부분은 매우 좋아합니다. 감정 소모 없이 돌려 말하지 않고 니즈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경계 설정입니다. 좀 더 개인적인 예시를 들어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여동생은 이제 한국에 살면서 워킹맘으로 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 2년에 한 번 한국에 갈까 말까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필라테스 강사까지 포함해 내잡을 뛰느라 바쁘다 보니까 아직 조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평소 동생만큼 가족을 챙기기도 어렵고
조카 선물이나 뭐 이런 것을 고민하거나 준비를 할 그런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해야지 하면서도 제 이제 투두 리스트에 적어두고 좀 잊어버리고 하곤 했었는데요. 이것을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는 왜 가족에 신경을 안 써? 왜 조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서 충분히 섭섭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동생은 섭섭해하는 대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언니, 우리 딸 선물로 이거 사줘!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보냅니다. 저는 따로 뭘 원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어디서 뭘 사야 되는지 물어볼 필요도 괜히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동생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해서 결제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동생이 너무 고마워요. 저는 덜 미안해지고 동생은 원망 대신 제가 멀리서도 이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서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관계도 지키고 필요한 것도 충족되는 아주 좋은 경계 설정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훈련 없이는 이런 경계 설정은 한국 여성들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 니즈를 분명히 말하면 이기적이다 라는 낙인을 찍히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안일, 아이, 시댁, 남편 챙기느라 자기 돌봄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고 본인을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곧바로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역시 시대가 변했음에도 여전히 여자들은 희생을 하고 남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을 무의식 중에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설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 권리 이해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내가 이런 걸 요구를 해도 될까? 이건 너무 내가 이기적인 거 아닐까? 라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경계 설정 자체를 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경계 설정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Assertive Rights Framework, 내 권리 이해하기 이 프레임워크는 1970년도 자신의 people pleasing 패턴을 벗어나 다른 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학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나온 우리들의 기본 권리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10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만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코스 안에 레슨과 과제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판단, 행동,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권리. 나의 말과 감정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인지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라면 내 감정과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행동은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실행을 한다면 인간관계가 훨씬 쉬워지겠죠? 자, 두 번째, 쉬고 회복할 권리. 피곤할 때는 당연히 휴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할 권리. 여러분 모두, 특히 해외 홀로 나와 일하고 계신 직장인 여성분들은 모든 것들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넷째, 거절할 권리. 내 상황과 가치에 맞지 않는 부탁은 당당히 아니요, no 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할 권리. 누구나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될 권리. 모든 순간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 내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권리가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경계 설정은
이기적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죄책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았으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늘 말하지만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 좀 도와줘. 야근은 불가능하고 내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상대방은 잘 받아들이고 관계도 더 좋아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진작 말을 안 했을까 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내 권리를 알고 경계 설정을 해도 상대가 강경하게 안 돼! 라고 나오면 어떡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것을 얻는 소통법 두 번째, 윈윈 협상 마인드셋입니다. 권리와 경계 설정으로 내 니즈를 표현을 할 줄 알게 됐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대의 니즈와 내 니즈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협상가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원망하거나 하기보다는 나는 전문 협상가다 라는 태도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협상을 위한 중요한 협상 마인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협상을 위한 첫 번째 마인드.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제로섬이라는 건 누가 이기면 누군가 져야 되는 그런 구조죠. 하지만 협상은 다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협상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팀이다. 이 마인드를 공유할 때 더 창의적인 합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한 가족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바로 청소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은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늘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재택근무라서 매일 아무리 집에 있는다고 해도 본인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매일 깨끗하게 유지를 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 집안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어 맨날? 이런 말에 아내가 그럼 당신이 청소를 하던가. 여보, 내가 집에 있는다고 한가해 놀고만 있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갈등이 더 커지겠죠? 대신 협상가의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도 깨끗한 집이 좋지, 여보. 그런데 요즘 내가 회의도 너무 많고 업무가 몰려서 매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기는 솔직히 너무 벅차. 당신이 퇴근하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나도 효율적으로 집이 정리정돈되게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가 일을 하면서 뭘 먹다가 어지럽힌 부엌은 저녁에 우리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해줄게. 그리고 당신은 퇴근할 때 오면서 우리 저녁 먹을거리를 준비를 해서 오면 좋을 것 같아. 또 필요하다면 우리 함께 청소 도우미를 주 2회 정도 부르는 방법은 어떨까? 물론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바로 오케이, 좋아! 하지 않고 또 다른 불만을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협상이든 첫 제안이 바로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상대가 나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해버리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불만을 말을 하거나 본인 입장에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카운터 오퍼를 제시를 하듯이 다른 방법을 또 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팀으로서 협상에 들어섰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남편이 집안이 어지러운 것을 지적을 할 때 그럼 당신이 하던가 내가 놀고만 있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해버리면 대화가 차단이 되게 되는데 내가 협상가 모드로 합리적인 제안을 내 입장에서 했을 때 상대방이 또 상대방 입장에서 counter offer, 역제안을 해오면 서로 윈윈, 좀 더 창의적인 합의점을 함께 찾아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안일 말고 또 직장 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생활 중 흔한 고민 중 하나. 매니저가 마이크로 매니저다. 굉장히 흔한 고민인데요. 이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인해 매니저가 내가 하는 모든 미팅에 다 들어오고 싶어 하고 또 세세한 업무 보고까지 다 요구를 한다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업무 효율에도 방해가 되죠. 이럴 때 단순히 매니저한테 You don't have to come to my meetings. 미팅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당연히 매니저 입장에서는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매니저 입장이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뒤 조금 더 skillful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니저님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저도 굉장히 바쁘니 이 일은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되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서로 체크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제가 대신 이렇게 스테러스 리포트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에게 리포트를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해주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바로 협상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성공적인 협상 마인드, 바로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겁니다. 협상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늘 나만 치우는 걸 보면서도 남편이나 아이가 청소를 안 하면 이것들이 나를 아주 그냥 하녀로 취급하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속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뭔가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과로하지 않고도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문제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저를 만났을 때 매니저가 나를 싫어하나? 매니저가 나를 못 믿나? 혹시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에서 진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소한 일들을 일일이 검토받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내 창의력과 영향력을 키우는데 더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먼저 정확히 짚으면 불필요한 감정 낭비 없이 그것에 필요한 해결책을 좀 더 창의적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협상이란 사람이 아닌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겼다라는 이런 감정적 만족은 협상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진짜 성공은 나도 이기고 동시에 관계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흑백 사고를 넘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최고의 해결책은 뇌의 우리 브레인, 이 뇌가 위기 모드, fight or flight 모드가 아니라 창의 모드일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인 사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강조를 했고 우리 코스의 다른 챕터들에서도 다뤘듯 평상시에 자기 돌봄을 통해 미리미리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게 이 뇌가, 이 브레인이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든 감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협상가라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원하는 것을 얻는 소통법 세 번째,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소통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내 감정 포착하기입니다. 협상 과정 중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유용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STOP, STOP,
STOP framework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소통 중이나 협상 중에 너무 짜증이 막 치밀어 오르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서 감정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나의 감정의 트리거를 인식해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이 STOP framework입니다. 여기서 S는 stop,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기. T, take a breath, 깊게 호흡하며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O, observe, 내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그리고 P, proceed, 진정이 됐으면 논리적으로 현명하게 다시 진행하기. 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스톱 프레임워크를 쓰려고 했을 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또 스톱하고 또 시도하고 또 다시 스톱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감정을 다스리는 스킬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프로시드로 가기 전, 이 마지막 P 단계로 가기 전에 STO 단계가 짧게는 그저 몇 초, 5초 안에서 그저 짧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진정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하루, 이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죠? Sleep on it.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수면으로 피곤한 뇌를 회복시키고 나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떠오르는 법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편들을 참고를 하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해외 생활 속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소통법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중요 소통 개념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배운 거 경계 설정하기,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나의 기대치나 상황을 알리기,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인지하기. 두 번째 배웠던 거 협상 마인드. 협상은 누군가 이기고 지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윈윈 소통. 이를 위해선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우리 뇌에, 우리 브레인의 창의력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상시에 미리미리 나의 컨디션을 관리하기. 마지막으로 배운 거 중요한 스킬 세 번째, 경계 설정과 협상 중에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고 욱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응급대처법 STOP, STOP, STOP으로 감정이 무너져서 폭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였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강의를 그냥 듣고만 끝내지 말고 제 코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을 꼭꼭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저와 다른 수강생분들과 나눠주세요. 실천하고 나눌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자, 오늘은 원하는 것을 얻는 소통법과 협상 마인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소통법들을 토대로 특히 여성들이 협상 자리에서 남성적인 방식만 따라하지 않고 여성성 혹은 나다움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영향력과 파워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